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병철 회장님 소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.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협대입니다.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. 굉장히 오래됐죠?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봉입니다. 새 지봉이 나오고 나서 이걸 저한테 줬죠? 이거 백금입니다. 왜 이걸 줬겠습니까? 대한민국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. 이분의 경우는 가히 프로 출마러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모든 선거에 다 얼굴을 내밀었었죠. 지난 1987년 13대 대선에 출마하려고 시도했다가 그때는 못 나왔어요. 근데 그 이후에 대선, 총선, 재보궐 가리지 않고 장만 서면 나타나는 사람으로 유명했었습니다. 그런데 방금 전에 그 발언을 보셨다시피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본인이 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. 이런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허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판정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2024년 4월, 작년 4월이죠.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근데 우리 공직선거법상 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해서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후 10년간 출마를 할 수 없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허경영 씨의 경우는 2034년 4월까지 출마를 할 수 없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요. 이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.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 대통령이 본인이 되게 되면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.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 당선 만찬에 본인이 한국 대표로 참석한 적이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돼서 1년 6개월형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 실형을 산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도 10년 동안 선거에 못 나오다가 2020년에 선거에 나왔었는데 또다시 저런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앞으로 10년간 또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됩니다.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제 여기 밑에 사타구니에다 손을 확 집어넣어요. 그래가지고 확 잡아요. 또 언젠가는 또 에너지를 이렇게 넣다가요. 내 눈을 눈을 바라보니까 입술에다가 뚝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지금 허경영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총 4개입니다. 이 사기, 준강제추행, 그리고 횡령,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4가지인데요. 방금 보셨던 것처럼 허경영 대표는 에너지 치유를 해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에서 여신도들의 이제 몸을 강제추행했던 혐의로 피소가 되었습니다. 또 지난 2023년에는요. 평범한 우유인데 마치 영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비싸게 속여서 판매했다는 혐의로 또 사기죄로 고소된 바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영성 상품을 판매한 걸로 총 3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라고 하는데요. 경찰은 이렇게 얻은 수익금을 결국에는 정치자금으로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횡령죄와 정치자금법 위반도 저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경찰은 이 허경영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. 허경영이라는 사람 본인도 순순히 아이고 제가 너무 잘못했으나 인정하고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허 대표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갈 세력들이 기획 고소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영장 신청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허위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또 입장문을 통해서도 법인에서 차용한 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경찰 수사가 납득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사실 그동안 경찰은 허 대표를 30여 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는 등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. 그렇지만 허 대표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 결국 경찰은 진행해오던 두 사건을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.